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시금 상승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3일 만에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 테마주 쪽에 불이 좀 붙었습니다. 오늘 국내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신기술을 소개하면서 양자 기술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었죠. 우리로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일라이릴리 회장의 인터뷰를 따서 먹는 비만약이 나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인벤티지랩을 비롯해서 다양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장 상당히 좀 오름폭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추세가 좀 하락세로 열려 있습니다. 시장은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서 아직까지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기는 한데 다음 주에 월요일장을 쉬고 또 화요일장에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보면 좋을지 오늘 투자올림픽과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유연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전략가이십니다. 윤삼을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삼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사실 시장은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시장에 맞출 줄 안다라고 하면은 사실 항상 구멍은 있거든요. 빠져나올 구멍도 있고 그다음에 기회도 있고 그런 시장을 잘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뭐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옆에서 평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 또 시장에서 내가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옆에서 고니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의 이제 대신해서 이제 선수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 시장이 조금 하락세가 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저도 막 공격적인 어떤 매매 스타일을 구사하기보다는 인파이터형 복서라고 하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를 이제 임하고. 근데 저는 지금 현재는 아웃복서형 이런 트레이더로 지금 현재 좀 약간 빠른 발을 활용해서 치고 빠지고 그러면서 KO보다는 라운드마다 착실하게 점수를 쌓는 매매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큰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크든 작든 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장세가 좋든 나쁘든 그거를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천 트레이더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 트레이더라고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사이클 매매를 굉장히 또 추구하는 편이고 그런 매매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코스피는 0.21%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1.9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뭐 최근 시장이 많이 안 좋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잡힐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매수한 종목들도 있고요. 또 공략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코스피 거래대금은 6조 3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은 5조 7천억. 정말 미친 유동성입니다. 정말 유동성이 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오늘 물론 많은 종목들이 뭐 상한가도 가고 또 상승도 나왔지만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은 거의 안 보였어요. 네, 전혀 안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장은 어떤 단타장이다, 뭐 데이 트레이딩장이다라고기보다는 단기 스윙이나 아니면은 약간 내가 뭐 스윙 컨셉으로 이제
어떤 매매를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는 게 맞다. 내가 성향이 너무 빠르다. 그러실 필요가 없고 조금 느긋하게 모아간다. 이런 컨셉으로 시장을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징 급등 종목에는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000만 지원을 한다는 소식에 오늘 좀 저가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로랑 PPI,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양자 나노과학 연구진이 신개념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살짝 모르겠어요. 물론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약간 공감하기에는 약간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놓아줬고요. 그런데 이제 뭐 테마가 어쨌든 세 개 종목이나 그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강했다는 뜻이니까 다음 주에도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든 작든 매일 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윤삼일 해설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나게 QR코드 하나 보여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가까이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똑같이 링크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해설위원님의 수익들 어떤 올림픽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성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올림픽 선수들의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았었던 인벤티지랩 먼저 보겠습니다. 149.43% 강하게 올라온 선수인데요. 세 자릿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진 로봇으로도 거의 100%가 가까운 수익률 다다르고 있습니다. 17,000원 최고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요즘 잘 가고 있는 섹터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스 19.85% 달려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으로도 15.2%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어려웠던 시장 대비해서 아무래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조금 강했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 흐름이 좀 보여졌는데 어떤 선수가 과연 오늘의 금메달 선수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제가 어제 드렸던 전략은 딱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요즘에 시장 대비 강했던 섹터, 제약바이오로 공략하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매매를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전략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이제 여기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였죠. 그리고 오늘 바로 급등을 해가지고 사실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9.85 만약에 오늘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7%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도 뭐 바로 급등을 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인데 9월 23일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15.20% 바로 다음 날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벤티지 랩인데요. 사실 어제 이제 인벤티지 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커버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인벤티지 랩을 어떤 관점에서 또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어제자 방송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 여기 시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제 말씀드렸던 게 시가부터 뭐 35,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시가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당일날 그래도 19.85%까지
이렇게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어제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파로사이바이오랑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0분봉에서 나왔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에서 나왔던 패턴인데 패턴을 보시면 이제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매물대를 체크할 때는 가격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가격대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때 이 음봉이라든지 여기 가격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뭐 7일 정도가량 머물렀었던 가격대가 있죠. 그러면 여기를 쭉 연결해 보면 여기 가격대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지지라인을 이탈하면은 그 다음 지지라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이 좋게 그래도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는 알테오젠인데요. 전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구간에서 이 음봉 매매라고 하죠. 음봉 매매로 이제 말씀드렸었고 다음날 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높여주고 그 다음에 하락장악형이 나와버렸죠. 근데 이제 어제 나와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21선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여기. 네, 이 노란선 부근에서 지지하는지,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늘 시장이 그러니까 종목들이 힘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가장 탄력적이었다라는 거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든지 아니면은 알테오젠이라든지 그 외에 뭐 펩트론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관점, 반등 탄력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는 누가 갈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봤을 때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우리 포트나 아니면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 알테오젠은 뭐 지지난주 추석이었네요. 네, 추석 전주에 이제 토요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인벤티지랩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인벤티지랩은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물론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거의 뭐 한 10번가량을 언급은 하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올림픽 종목으로도 여기서 편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매치 포인트에서 뭐 갭 상단, 하단을 이제 활용해서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면 또 수익을 줄 거다. 그리고 이 구간, 이 양봉에서도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올림픽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약 50% 수익을 또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떨어지니까 또 여기 구간에서 또 방송이나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여기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다음에 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그 추석 전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네, C1 패턴 사이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이 저점과 고점이 있고 이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피보나치의 이제 78.6, 88.6에서 매수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 오늘 상승이 바로 나왔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종가 베팅을 해놨습니다. 네, 전일에 이 음봉에서. 그래서 16,500원짜리가 78.6짜리예요, 딱. 근데 여기서 딱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랑 같이.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15.71% 상승을 바로 보여줬어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트도 있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일라일릴리 회장님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죠. 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는지는 저도 몰랐죠. 네,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저는 이렇게 차트가 좀 이뻐야 돼요. 사실 이렇게 낙폭주를 거래할 때는 그 차트가 좀 이상하다. 제 기준에서 이뻐야 되거든요. 이상한 차트를 가지고 가대 낙폭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되면은 반등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좀 명확하게 있는 케이스들은 오늘 보시면 뭐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는 패턴이 이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네.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해서 찍히잖아요. 오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찍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제가 보는 가격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같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주가에 그 저점을 따가지고 올라가는데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던질 때 외국인들은 사잖아요. 그러니까 던지는 이유는 뭐 신용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제 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근데 그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좀 슬픈 자리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랩을 물론 이 구간에서는 150% 가까운 수익을 냈지만
이 구간에서도 뭐 50%, 이 구간에서도 뭐 한 50%뭐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도 또 공략을 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 61선 지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16%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가져왔던 게 어제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이었죠. 그거를 이제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단기 스윙 자리가 되고요. 만약에 밀리의 서재도 이게 10월 5일 1분봉 차트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차트 모양 보시면은 이게 1분봉에서도 시원 자리예요. 자, 보시면 여기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약 8% 정도 당일 뭐 이게 1분봉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 10분에서 15분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약 8% 정도 수익을 또 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시간 지나면서 이 구간에서도 또 다른 어떤 제가 또 굉장히 시장에서 좋아하는 B1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 진입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8% 수익 내고 여기서 또 10% 수익 내고 그러니까 이거 다 패턴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눌림목 매매인데 그 눌림목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지지선 딱 긋고 근데 지지 받는 경우가 있나요? 뭐 이평선에서 지지 받는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게 별로 없죠. 그거는 굉장히 좀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이클이라든지 분봉의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분봉상의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가 이걸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략을 두 군데에서 이제 매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만약에 그런 패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보시면 되고 분봉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보면은 또 그런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굉장히 전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자,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이제 한싹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공략을 제가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분명히. 한싹 같은 경우에는 1분봉 10월 6일이고요. 10월 6일이면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이런 고점들과 고점들, 여기 고점 있죠? 이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하면 트렌드를 여기서 이제 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돌파 제 주력 기법인 이제 N자 패턴이라든지 돌파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공략했다라고 하면은 또 한 20분 기다리면은 또 10% 이상 또 수익이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차곡차곡 쌓는 매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사놓고 뭐 안 가면은 이제 오래오래 한두 달 아니면 길면은 뭐 몇 년까지 가는 매매 그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안 가면은 한 1, 2%, 3% 안에서 무조건 손절하고요. 그다음에 가게 되면은 또 5%, 뭐 10%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 다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와 제가 선수들이 바라보는 투자나 매매 스타일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싹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큰 공략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 10월 4일이죠. 이틀 전에 이제 종가 베팅 해가지고 또 장중에 10% 이렇게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장중 매매도 잘하지만 종가 베팅도 상당히 잘한다. 종가 베팅 10종목 하면은 보통 한 8, 9종목은 다 올라갑니다. 저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원사이클 프로트레이더의 매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종가 베팅, 뭐 상한가 따라잡기, 눌림, 뭐 돌파 아니면 패턴 이런 걸 다 활용할 줄 알면은 이런 식으로 매매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상따를 하고 여기서도 또 상따를 하죠. 그럼 갭이 나오는데 이 모비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이 나올 때마다 한 16%씩 떴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10%.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한가만 잠궜다 하면은 16%씩 뜨니까요. 수익이 굉장히 좀 편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쭉 떨어지면은 매매 하루 종일 안 하다가 또 여기서 이제 또 공략하면은 종가 베팅 했을 때 또 여기서 한 10%에서 15%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매매 자체를 저는 원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어떤 매매 방법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공략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공략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이제 매매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프로트레이더의 이제 원사이클 매매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같이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트레이더의 원사이클 매매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상세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눌림목 매매, 나도 시원 패턴이 궁금하다, 내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으로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똑같이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는 또 38 광땡 기법으로도 또 유명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기법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어려우면은 저도 당연히 어려운데,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뭐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100번씩 이렇게 공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종목도 딱히 물린 적이 없어요. 시장이 어려워도. 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00종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이 매매하자라고 하면은 한 70종목, 70번은 수익을 내죠. 근데 보통 15번 정도는 뭐 본절 손절, 15번 정도는 뭐 3에서 5% 손절,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잘 하고 있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저는 굉장히 추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결국에는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라는 컨셉의 이제 기법인데요. 주식 매매의 3요소에는 이제 재료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고 산업의 변화, 이 실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다. 그게 뭐였죠? 뭐 에코프로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 키워드가 일라이릴리나 노보디스크에서 먹혔잖아요. 예, 그런 키워드가 붙으면서 산업 트렌드에 부합을 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네, 결국에 수급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돈의 힘과 그다음에 거래대금, 스마트머니. 결국에는 나 혼자 좋으면 안 돼요. 시장에 많은, 그러니까 가장 시장에서 1% 똑똑한 사람들을 1%라고 하잖아요. 시장에서 돈을 다 쓸어가는 사람들도 결국 1%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걸 이제 수급으로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차트인데요. 차트는 결국에는 내가 가장 유리한 타점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차트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결국에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신규주가 나왔었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를 먼저 봤던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2차 전지가 되었든 아마존이 되었든 제약바이오가 되었든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제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시장이 끝나면은 제가 이제 주도주 랭킹을 이제 장 끝나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1등에서 뭐 3등, 5등 그런 종목들 안에서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결국에는 어떻게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38광땡 기법의 핵심은 결국에 내가 뭐 사놓고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사놓고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서 수익 내고 나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 38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요즘에 피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피보 38입니다. 네, 그래서 그 38선 위에 있을 때, 피보 38 위에 있을 때만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추세 지표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지표니까 꼭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그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꼭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개 이상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기법 안에 들어왔던 게 오늘 이미지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기법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서치를 했었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보시면은 뭐 8월 21일 날 STX 종목을 보시면은 이 구간이 이제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파란 영역과 빨간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단, 하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잠깐 우하향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나와야 되고, 거래대금은 엄청나게 빵빵합니다. 네, 여기서 거의 뭐 한 300억, 200억씩 터져요. 네, 3분봉 하나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잠그고 다음날 갭이 또 크게 발생하면서 크게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구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매매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빨간 선, 38선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전혀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추세 추종 기법이에요. 이거는 자, 보시면은 이 구간이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 위에 상단도 우상향하고 있죠. 네, 그리고 38선 위에 있어요, 주가가. 여기 보시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이후에 상승장악형,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뭐 한 장중에 여기까지가 아마 10%고 여기가 한 15%, 16%일 거예요. 근데 이 구간도 상승장악형 캔들이 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공략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또 상승장악형 캔들. 그러면은 또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갭을 발생하고. 근데 이 구간은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거는 38선 미치잖아요. 안 보면 된다. 네, 볼 필요가 없다. 38선 위에 올라탈 때까지 기다린다. 그냥 기다렸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이 나오네요.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거래량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정말 생명인데 이게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도 거래량이 없잖아요.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럼 탄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추세도 굉장히 좋은 종목 안에서만 우리는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8광땡 기법 꼭 제가 그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세와 탄력이 정말 좋은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혹은 38 광땡 기법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통해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QR코드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아래에 QR 박스가 작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실행하신 뒤에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신 뒤에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 뜨면 7777 4자리 74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 활용 조금 복잡해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장 전 그리고 중후로 계속해서 실시간 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38 광땡 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봤어야 될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지거든요. 오늘 장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은 바이오 섹터를 오늘 탑픽 섹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벤티지 랩을 이제 첫 번째 A매치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비만 치료제인 GLP-1 성공이 보인다. 미국 FDA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 비만 치료제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재고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리튬이 이제 좀 약간 재고 부족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인 뭐 위고비라든지 이런 다른 치료제들이 지금 현재 재고 부족에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좀 어린 분들도 그렇고 어른 분들도 요즘 탕후루라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비만 치료제는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반등을 했던 어떤 핵심 키워드는 결국 일라이릴리 쪽이에요. 최근 이제 비만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데이브릭스 회장이 한국과 일본 이런 아시아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5년 만에 방한한 가운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25년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내놓아서 1년 1위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인벤티지 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재 비만 치료제 투약하는 주기를 계속해서 줄이고 싶다라는 게 지금 제약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편의성이 높아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이죠. 네, 그래서 뭐 담요와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사그라질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측에서도 내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일라이릴리에서도 경구용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경구용 그리고 당뇨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고요. 또 오랫동안 세계 최대 그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이었죠. 네, 근데 다이어트 약 마운자로를 이제 개발하면서 시총 순위 역전에 성공한 일라이릴리가 이제 한국에 방한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LVMH 그 루이비통 회장 그쪽이 지금 그 유럽에서는 1등이었었는데 거기를 이제
로보도디스크라는 그 제약회사가 위고비를 출시한 그 회사가 1위를 넘겼어요. 그 회사한테.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반응이 뜨겁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트 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흔하게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위고비가 그나마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연예인들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 효과가 빠르게 전달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이면은 아마 또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치료제 열풍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뭐 약간 뭐 추세 추종 매매를 할 때도 있고 또 눌렸을 때는 과대 낙폭주로도 매매할 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매매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될 것 같고, 아 맞다, 그리고 차트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차트를 잠깐 보고 가시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패턴도 있어요, 사실. 예, 여러분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C1 패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C1 패턴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그다음에 거기에 실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적이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네, 보통 11선을 잘 타고 가다가 21선을 한번 터치한다. 그러면 21선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준다. 보시면 여기서 반등 주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줬죠. 근데 또 이게 만약에 61선까지 가게 되면 61선에서도 또 반등을 주더라.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대박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반등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라는 거는 어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의 합당한 기업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다 나왔거든요. 11선 타다가 21선 반등 주고, 그다음에 61선 반등 주고 다 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뭐 좀 약간 시가총액 잡고 이상한 잡주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써먹으려고 하면은 전혀 안 먹힐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 종목 잘 선별해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 뭐 아무 종목이나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봐요. 예, 다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도가 됐으면 지지라인이기도 하고 반등이 나올 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가 매수세로 유입이 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전 세계 빅파마, 그러니까 빅파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 20개사 중에서 18개사 고객 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FDA가 참여하는 세포 분석 표준 컨소시엄에서도 세계 유일한 공정 자동화 장비사로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키워드들이 좀 핫한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상당히 또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C1 패턴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날 목요일에는 G1 패턴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가트레이 패턴. 이 종목이 가트레이 패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점과 이제 고점을 봤을 때 78.6짜리가 한 44,000원이고요. 보통 88.6짜리를 한번 보시면은 비율이 없네요. 네, 지금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마 이 정도가 될 거예요. 한 39,500원.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분할매수 하시면은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턴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X와 여기가 A가 되고요. 그다음에 눌린 B가 되고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똑같죠? 네, 정말 가트레이 패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이거를 제가 왜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면은 제가 보는 걸 형상화를 시켜가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안 봐도 딱 보이는데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에 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모양새를 계속해서 기억해 놓고 그거에 맞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초보분들이나 아니면은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오늘 반등이 상당히 잘 나왔고,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한 53,000원에서 55,000원 정도까지나 아니면 이 갭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흐름을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반대로 음봉에서는 자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여기가 매물대고 여기도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양봉이 매물대예요. 여기가 매물대예요. 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접힐지 접었다가 갈지 바로 즉각적으로 갈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핵심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 필요한 가격대는 46,500원 정도예요. 여기를 이제 뭐 돌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돌아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재차 뚫어내줄 때 이제 따라 붙는다든지 그런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매매를 들어가시면 안 된다. 예, 아무리 제가 55,000원이라고 해도 평단가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버티기 힘듭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다음 주부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짚어주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스 그리고 인벤티지 랩은 각각 금메달, 동메달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앞서 또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만큼 좀 자세한 이야기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신 후에 링크를 터치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뜹니다. 7777 네 자리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예쁜 차트를 그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또 아침마다 오늘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정보까지 함께 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 바로 여쭤볼 텐데요.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오늘 오후장에는 조금 약간 신선한 섹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양자 쪽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신규주들도 있었는데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돈이 흘러갈 데가 없을 때 이제 많이 잘 가는 테마고 오늘 같은 경우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다음 주 중에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오늘 상한가를 장중에 터치를 했지만 상한가는 못 잠근 이미지스라는 종목인데요.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팹리스 반도체 업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집적회로를 연구 개발, 외주 생산 그리고 판매를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슈와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오늘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인간형 반도체 개발 계획 발표. 근데 여기서 인간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여러분들 주식할 때는 신선한, 좀 내가 모르는 초중도체, 이거 처음 들어보잖아요. 되게 신선한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약간 자신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삼성 시스템 LSI 테크데이를 이제 개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거기서 이제 한진만 부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올해 삼성 테크데이의 핵심 주제는 시스템 LSI 휴머노이드 그리고 인간의 오감을 감지하는 이 인간형 반도체는 인간의 두뇌 그리고 심장 등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여는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어떤 뭐 테크데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언급이 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었어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뭐 2차 전지에 살짝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AI와 함께 세 가지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2차 전지, 로봇, AI잖아요. 올해 키워드가. 근데 그런 거에서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휴머노이드를 이제 삼성에서 밀겠구나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 촉각 원천 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고요. 이 기술이 인간형 로봇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인간 모사 생체 모방형 인공 피부 기술 촉각 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미지스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물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종목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600억대, 700억대일 겁니다. 이 종목이. 그렇다는 뜻은 큰 돈이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결국에는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조금 약간 좀 눈치 빠른 개인 투자자들이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뭐 한 시총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가야 이제 그래야 조금씩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총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움직임도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막 기관 패턴이라든지 외국인 패턴이 전혀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네, 분봉 흐름이요. 어쨌든 차트를 한번 보고 가실 텐데요. 차트는 보면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보시면은 이런 고점 구간들을 현재 종가상 돌파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이런 고점들 있죠? 여기 고점들,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고점이 있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한번 연결도 해볼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네. 이렇게 두세 번,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저항을 받았었네 최근에. 근데 이 구간을 뚫어냈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미지스란 종목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미지스 흐름 같이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주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기억이 갑자기 또 안 나는데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있었는데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 관점에서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란 종목을 잠깐 또 볼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원래는 자율주행, 그냥 자동차 관련 전자부품 개발 업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언급하기 전에 어디서 언급이 되었냐? 테슬라에서 언급이 되었어요. 먼저 최근에 한 2주 전에요. 그래서 팔다리를 이제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진화 버전이 최근에 공개가 되었고요. 테슬라는 옵티머스는 이제 팔과 다리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공간에서 시각과 이제 테슬라에 탑재된 신경망을 이용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테슬라에서 슈퍼컴 도조의 가치가 뭐 662조 원이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이 슈퍼컴퓨터 도조 같은 경우에는 662조 원의 기업 가치를 더할 수 있다라는 어떤 레포트와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로 해서 이제 테슬라 관련, 뭐 도조 관련주로 해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다른 자율주행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키워드 그리고 그다음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삼성 휴머노이드 키워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을 해놓고 있으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달 글로벌 반도체 행사를 줄줄이 열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할 차세대 반도체 솔루션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고요. 오늘 20일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삼성 메모리 테크데이를 열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이런 차세대 메모리 기술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해서 관련주도 잘 체크해 놓으시고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제도 우리 윤삼일 해설위원님께서 방송에서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장에서는 좀 신선한 키워드 또 자극적인 재료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휴머노이드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지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올림픽 선수가 공개가 됩니다. 제2의 인벤티지 랩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올림픽 선수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께서 지금 시장은 핫한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대형주랑 수급주들이 가는데 시장이 나쁠 때는 보통 소형주 쪽이 가요. 근데 소형주 쪽에서도 누가 가장 핫한 키워드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미인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이쁘냐, 그러니까 이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종목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어떤 특징주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재료들이 좀 자극적으로 붙어야 잘 간다는 뜻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좀 높이 뛸 종목으로는 이제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기업 개요는 굳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시간 관계상.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은 최근에 8월 달에 초전도 관련주로 해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았었죠. 그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슈 모멘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 이제 오후장에 나왔던 이슈가 미국이 $1000만 투자한다. 어떤 거에? 초전도 개발 프로젝트에 $1000만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뭐 덕성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상온상합 초전도체 세계 최초 개발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 보유를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뭐 또 자주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의 자회사인 신성 ST가 이달 코스닥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 ST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전장 부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13년도부터는 LG 엔솔과 협력을 해서 관련 제품을 공동 개발해서 북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규주 거기다가 이 회사가 모회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만간 모멘텀이 또 크게 붙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일단 차트는 지금 보시면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보시면 그냥 박스권이에요. 네,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권이 이제 뭐 종가로 보시면 여기가 박스권이고, 뭐 고가로 보면 여기가 박스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음 주 중에는 한번 변동성이 나와줄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봉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60분봉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지금이 좀 저항 구간은 맞아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플래그 패턴이죠. 깃발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더 가느냐. 그러면은 이 수렴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이 추세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주가가. 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계속해서 뭐 100m, 뭐 200m는 달릴 수 있지만 뭐 한 3km, 뭐 5km 뛰면은 힘들잖아요. 쉬어가잖아요, 사람이. 근데 주가도 똑같아요. 이렇게 달렸다 하면은 얘네들도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렴이 되다가 방향성이 위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신성 델타테크를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기가 막히죠. 월봉은. 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들 말하면 이런 저점과 저점 연결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뭐 이런 데가 되는데, 뭐 여기서 이미 람보르기니는 만들어졌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잘 간 이유는 람보르기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차트적으로는 람보르기니였고 모멘텀으로는 굉장히 좀 신선한 초전도체가 붙게 되면서 이게 원래 끼가 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끼가 없다가 갑자기 잘 간 이유는 그런 게 좀 있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신성 델타테크 흐름 같이 보도록 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서요. 네, 화요일 시초가부터 한 53,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하든지요. 아니면요, 56,000원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 보고 그때 56,000원 이상에서 네, 뭐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68,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3,000원 정도 잡으시면 45,000원 정도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 신성 델타테크로 꼽아주셨고요. 매수가는 화요일 시초가부터 53,000원, 그리고 목표가 68,000원, 손절가는 4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성 델타테크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셔도 좋겠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신 이후에 링크 타고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해설위원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주도주 트레이딩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주도주라고 하면은 사람들마다 좀 관점이 많이 다른데요. 저는 그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이제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런 것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 밑에 있는 QR 코드 찍으시고요. 거기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뭐 찍으시면은 이제 그 링크가 나오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